자, 그러면 이제는 그 각 세그먼트별로, 그러니까 페이셜 카날의 각 세그먼트, 뭐였죠? 이 앞부분에 있는 라비린스 세그먼트,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하게 지나가는 팀파닉 세그먼트, 그리고 이제 수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마스토이드 세그먼트, 이 세 가지 세그먼트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비린사인 세그먼트. 이 라비린스라는 건 이제 미로길이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길이 꼬불꼬불하고 막 알 수 없는 그런 미로다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안에가 정말 좀 꼬불꼬불하죠. 그리고 이게 이 앞에서 이제 인터널 오디터리 미아투스에서 이렇게 뭐 바늘이나 뼈조각으로 찔러보면 탕탕탕 막혀 있으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인터널 오디터리 미아투스랑 이제 익스터널 아쿠스틱 미아투스가 서로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양쪽 귓구멍을 넣으면 이러면 안 되지만 정말 만약에 왼쪽 귀에다 만약에 젓가락을 넣어서 오른쪽 귀로 빠져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뭐 마술사들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게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멍청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 제가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진짜, 이 머리뼈를 갖고서 이쪽 귓구멍에서 저쪽 귓구멍을 놓으면 박혀 있고요. 또 이제 내이공에서도 바깥쪽으로 놓으면 이게 당연히 탕탕탕 걸리면서 아래가 뭐가 있는 거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막혀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막혀있는 부분, 이거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이니까, 이게 뭐해서 젓가락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가서 걸리는 거죠. 여기 가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다, 그래서 이것도 무릎을 의미하는 제누가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돌아서 나올 때도 제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이렇게 꺾인다, 기역자로 꺾인다 해서 이 부분을 제니큘룸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제누의 조금 더 작은 단위를 의미할 때 제니큘룸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아마 이게 뒤집어졌던가. 근데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하여튼 같은 어찌됐든 무릎입니다. 무릎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제니큘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니큘룸 이렇게 꺾이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짧지만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구부러져 있어서 그 부분을 제니큘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제니큘룸에 가서 뭐가 좀 특별한 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바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라는 신경절이 있어요. 신경절 그러면 이렇게 신경이 쭉 가다가 어디가 톡 붉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꼭 시냅시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경이 이렇게 시냅스 결합을 한다는,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왠지 이렇게 만져보면 그 부분이 더더욱 많이 붉어져 있으니까, 이건, 마디 같다. 그래서 이제 신경절이란 말을 쓰죠. 근데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센서리 노브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노바디가 아니고 노브 바디. 예, 그래서 테이스트를 느끼는, 그게 뭐죠? 테이스트 맛을 느끼는 게 코다 팀파니죠. 그죠? 코다 팀파니에 셀 바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야? 이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엑선을 타고 와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냅스를 이루면서, 여기서 또 다른 덴드라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엑선으로 해서 쭉 어디론가 가죠. 이렇게, 요게 중추다 그러면 요게 말초까지 내려갈 때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시냅스를 거쳐가지고 쭉 내려가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갱글리온 그러게 되면, 이게 붉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가서 시냅스를 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거기가 왜 붉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냅스를 하지 않아요. 시냅스를 하지 않고 그 안에 셀 바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셀 바디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붉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여기 있죠. 여기가 툭 붉어져 있으니까,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은 셀 바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머리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거, 셀 바디, 요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럼 그게 어떻게 된 건데, 뒤에서 나올 텐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셀 바디가 있고, 보통 이런 형태를 가는데, 이게 이렇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엑손이에요. 이게 덴드라이트야.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엑손하고 덴드라이트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슈도 유니폴라
뉴런 이런 의미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슈도 유니폴라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의 말단은 어디 가서 그렇죠. 혀의 전방 3분의 2에 가서 그 맛을 느끼고 맛이 좋은데요. 그러면 요걸 타고서 올라오는 거죠. 시그널이 올라와가지고 요 셀바디한테 나 굉장히 좋은 맛을 느꼈어요. 그러면 이쪽 빨리 전달해줘. 그래서 쭉 중추로 올라가가지고 얘가 어디로 들어가죠? 누클리어스 솔리타리 트랙 NST, 그러니까 솔리타리 뉴클리어스, 외로운 핵에서 이제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리타리 뉴클리어스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 셀바디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있다.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그래서 여기서는 시냅스 체인지를 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노브가 지나가죠. 거기서 아무도 거기서 시냅스를 체인지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코다 팀파니의 셀바디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툭 붉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다 팀파니 테이스트를 느끼는 그 센서리 너브스 바디가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가 툭 붉어져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페이셜 러브의 첫 번째 브런치, 첫 번째 이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 파라심퍼시스이죠.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여기서 아까 이 테스트, 코다 팀파니의 셀바디가 여기 위치하고 있지만, 이거는 올라가는 상행선이라고 그랬죠. 상행선. 근데 어떻게, 내려오는 배수관, 파라심퍼시스이죠. 파라심퍼시스, 부경감 신경이 첫 번째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눈물, 콧물, 인물을 흘린다고 그랬는데, 눈물, 콧물, 인물입니다. 저는 그냥 인물이란 말을 자꾸 더 쓰고 싶어져요. 어찌됐든. 왜? 이 얘기 드렸잖아. 눈에서 나면 눈물이고, 코에서 나면 콧물인데, 왜 입에서 나오는 것만 침이 나오고 그러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 콧물, 인물. 그러니까 얼굴에서 물을 흘리는 거. 얼굴에서 배수관. 어떤 배수관을 흘리는 파라심퍼시스. 부교감에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지금 그 교감이라고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언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 언제 울고 있을 시간이. 그래서 어린애 때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 주먹 몇 대 주고받다 보면 처음에는 교감신경이 막 흥분하지만, 몇 대 얻어먹고 나서 역시 나는 안 돼. 그래서 또, 하고 울게 되잖아요. 그때는 다시, 부교감으로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교감에서 부교감으로 눈물이 확 나왔다는 거는. 근데 이렇게, 교감에서 부교감, 또 부교감에서 교감으로 이렇게 체인지가 될 때 어떤 극적인, 카타르시스, 쾌감,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또 여담인데, 또 자꾸 여담을 나가는데, 하여튼 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있는데, 이 제니큘림에서부터 한 가지가 나온다. 뭐의 가지가? 부교감 신경의 가지가 나온다. 그 부교감 신경의 가지의 이름을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라고 부른다. 위대한, 거대한, 뭐라고 해야 안반이라고 해야 되나? 안반신경? 여기서 이제 이어를 붙이니까 뭐가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레이트 페트로젤 러브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레이터예요. 비교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트 페트로젤 러브가 어떻게 나와서 주연하게 되는지. 이거는 이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건데, 결국 라크리마를 하는데, 이제, 눈물샘을 갖다가 가서, 울어. 이제 물을 흘려야 돼. 이렇게 해주는 부경감 신경인데, 이 그레이트 페트로젤 러브가 어떻게 해서, 주행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그래서 아까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에서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테리고이드 캐널을 지나가게 되고 그 캐널을 지난 후에는 테리고 팔라텐 갱글리온에 가서 시냅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파라심퍼시틱이었죠. 프리갱글리온이. 그러다가 이제 포스트 갱글리온으로 시냅스를 한번 하면서 이제 그 포스트 갱글리온이 5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리고이드 캐널하고 이 테리고 팔라텐 갱글리온 이거 참 헷갈리게 됩니다. 또 테리고 팔라텐 갱글리온 또는 스페노 팔라텐 갱글리온이라고 부르겠는데 그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흔하게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스페노 팔라텐, 테리고 팔라텐은 다 같은 말이다. 왜냐면 스페노에도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어떻게 미디어 플레이트, 레터럴 플레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쪽 발, 바깥쪽 발, 이렇게 나비가 있으면 나비 날개 밑에 발이 두 개가 있는, 두 개씩 있는데, 그 사이에 가서 끼어 있는 게 이제 테리고 팔라텐 갱글리온이고, 나비의 발,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를 관통해가지고 캐널이 있는데, 그 캐널의 이름을 테리고이드 캐널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제니큘럼, 요 안에 가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있는데, 이거는 코다 팀파니의 셀바디다. 다른 것들은 여기서 시냅스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릴레이 기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쭉 뻗어나가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렇게 쭉 뻗어나간 다음에, 그게 이제 바깥으로 앞면걸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두 계좌에서 앞면걸 쪽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 앞에 딱 막혀 있는 게 뭐다? 스페르드 볼의 테르고이드 플레이트죠. 그래서 테르고이드 플레이트를 관통하는, 뭐, 비유하자면 이렇게 테르고이드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위에가 이제 스페노이드 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관통하게 되는데, 이걸로 테르고이드 캐널이다. 그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통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그 앞에 가서, 테르고 팔라텐 갱글리온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맥실라의 두 상악골의 후반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테르고 팔라텐 갱글리온을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시냅틱 너브 파이버는,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는, 라크리말 글랜드, 눈물선을 가서 지배를 하게 되죠. 쭉 이어져가지고, 눈물 샘이 가서, 자, 이제 울어봐. 빨리 눈에서 물이 나와야 돼. 자, 눈에서 물을 짜봐. 또 물론 이제 콧물에도 관여라 그래요. 뭐 상악동이다. 부비강의 막에는 내면에서도 이런 글랜드를 자극해가지고, 그러니까 울게 되면 눈물하고 콧물이 같이 나오게 되잖아요. 물론 눈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코 쪽으로 레저 라크리말 덕트를 통해서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비강이라든가 어떻게 부비동 내 분비샘들도 자극을 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가 그걸 자극한다 하는 거죠. 이 그레이터 페트로젤 러브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쭉 위로 올라가면 인터미디에이트 러브죠. 페이셜 러브랑 같이 간다. 그래서 페이셜 인터미디에이트 러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터미디에이트 러브 중에서도 수페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리어스, 수페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리어스가 이걸 모두 총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팀파닉 세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파닉 세그먼트, 그러게 되면, 말씀드렸죠. 이렇게 Z자 형태로 꼬여지는데, 요 앞부분에 요 부분을 라비린사인 세그먼트,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어지는 부분을 팀파닉 세그먼트다. 이렇게 보는데, 팀파닉이라 하는 말은 고실입니다. 고실. 그러니까 고라는 거 북고자죠. 장고할 때 쓰는 거고, 북이 있는 방, 뭐 이런 뜻이죠. 드럼 챔버,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북이다. 이렇게 북이다. 그러니까 북의 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고막이다. 그러면 고막의 안쪽에 미들이어, 중이랑 내일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중이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표현할 때, 드럼의 방, 드럼 치는 방, 북의 안쪽,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고막인데, 이 회색 부분이 고막의 안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데 그 고막 안쪽에 가서 이렇게 안면신경이 이렇게 복잡하게 휘어지면서 꼬여지면서 내려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셜 러브 안면신경을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입체적으로 3D로 좀 연상이 안 되고. 근데 이 페이셜 카날이 바로 이 팀파닉 세그먼트가 바로 이 고실 부분, 팀파닉 캐버티를 관통하는 거죠. 거진 겹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겹쳐 있다고. 그래서 이게 팀파닉 캐버티, through the 팀파닉 캐버티 이렇게 되죠. 그 안을 관통해서 지나간다. 그것도 medial to the incus니까, 이 소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에 고막이다. 고막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루스란 뼈가 이렇게 딱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용수처럼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인쿠스. 그 다음에 이게 스타푸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오발 윈도우 이래가지고 코클레아를 달팽이관을 당당당당당 흔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파수가 높은 게 올라왔어요. 뭐 낮은 게 올라왔어요. 높은 소리, 맑은 소리, 무슨 피아노, 뭐 이런 게 소리가 이렇게 이게 전달된다 이거죠. 거기다 또 증폭까지 거쳐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medial to the incus, 그러니까 말로서 인쿠스, 요것보다 더 안쪽으로 요렇게 지나가게 된다. 요렇게 지나가게 된다. 페이셜 러브가. 그러니 중이의 안쪽을 관통해서 지나가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안면신경은 귀를 통해서 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안면신경은 그냥 안면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렇게 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하행선은 귀를 통해서 나오지만, 당연히 코다 팀파니로 이름이, 코다 팀파니라는 거는, 이름이 물론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만, 뭡니까, 팀파니, 드럼의 끈이다 이런 얘기예요. 코드 오브 드럼,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건, 맛을 보는 건데 왜, 중이 뭐 드럼을 의미하며, 또 맛을 보는 맛신경이 어떻게 귀를 관통해서 지나가느냐. 안면신경은 주변을 따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상행선이니까.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맛을 보는 게 귓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귓구멍이 아니라 주문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맛신경인데, 참 놀랍죠. 그리고 또, 어떻게, 눈물, 콧물, 눈물. 침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 귀를 통해서 지나간다고? 결국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중이 고막 안쪽을 통해서 눈물, 콧물, 인물을 흘리는 신경이 지나가고,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맛을 느껴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는 게, 그것도 귀 안쪽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면신경 그래봐, 뭐 얼굴만 이렇게 웃고 찡그리고 이런 데만 관여한다라고 그냥 뭐 99%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 안면신경이 일부의 작용일 뿐이고, 어떻게 하행선의 작용일 뿐인 거고, 상행선하고, 배수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전부 다 이 중위를 통해서 간다. 이게 저도 그런 개념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번에서야 좀 그런 개념이 좀 확실하게 좀 들어왔는데,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참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화면을 좀 깨끗하게 하고서 보여드리죠. 뭐라고? 응? 밥 먹으라고? 자, 밥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두 개를 베스티뷸라 코클리아 너브라고 그러는데, 요 두 개를, 왜냐면 두 개 같이 지나갑니다. 같이 묶여가지고, 한꺼번에 지나가다가, 이 안에 가서,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이공이죠? 그러니까, 인터널 오디토리 미아투스고, 인터널 오디토리, 이게 이제 페트로스 리치가 되겠죠. 요만큼이 페트로스 리치.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1번이 베스티뷸라 너브다. 베스티뷸라 너브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우트리컬스, 큐, 뭐 이쪽을 지나가니까 우리 평형을 맞추려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코클리아 너브입니다. 코클리아 너브는 이제 달팽이 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 뭐,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게 이제 코클리아 너브인데, 요렇게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렇게 가다 보면, 여기 말려있는 6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코클리아입니다. 이게 달팽이관.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은 쭉 지나가지고 요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세방고리관이죠. 세방고리관에 가가지고, 우리 평형감각.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는 걸 그걸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이공, 인터널 오디토리 미아투스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같이 들은 것 같지만, 요 벽이 살짝 갈라져요. 여기 뼈가 있고, 그러면서, 베스티뷸라 너브랑 코클리아 너브는 이제 자기 본류들을 보러 가는 거죠. 평행기관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소리 듣는 코클리아로 가고, 여기서부터, 페이셜 인티미디얼 러브, 결국 페이셜 러브는 쭉 진행을 해서, 라비린사인 파트로 가고, 바로 요 4번이라고 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인터미디어 페이셜 러브. 제가 아까 페이셜 인터미디얼 러브라고 그랬나요? 어느거나. 인터미디어 페이셜 러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4번이 바로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 됩니다. 이게 기억자가 딱 꺾이게 되면 무릎 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가 갈라져 나오죠. 갈라져 나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 표시가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는, 요 갈라져 나오는 요 부분. 요게 뭐죠? 이게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레이터 페트로잘 러브.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간다? 테르고 팔라타인 포사를 지나가지고 테르고 캐널을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스페너 팔라타인 갱글리온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시냅스 체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라크리말 글랜드랑 레저 무코자, 부비동 쪽에 이 점막에서 이게 점막을 분비하는 역할을 지배하게 된다. 결국 이거는 부교감 신경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행선, 하행선하고 이제 분비관, 배수관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이루어진 신경이 안면신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제니큘레이트 갱글리온이고, 이 5번은 뭐겠습니까? 5번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이 5번이 뭐냐면 이게 바로 코다 팀판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표현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죠. 맛을 느껴가지고 올라오는 애들이죠. 올라오는 애들. 정확하게 보면 올라오는 겁니다. 상행선입니다. 상행선이 이렇게 해가지고 귀 안쪽으로, 고막 안쪽으로 지나갑니다. 사실 이 고막의 거의 상당히 근접해서 지나갑니다. 고막을 가로질러가지고, 가로질러서 지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합체가 되는 겁니다. 합체가 돼서 코다 팀판은 상행선으로 계속 올라오게 되는 거죠. 상행선입니다. 이게 바로 코다 팀판이 상행선이다. 맛을 느끼는 신경. 밥 먹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6이라고 표현한 게 바로 코클리아, 뭡니까? 달팽이관, 그 다음에 7이라고 되어 있는 건 세반고리관이죠. 반고리가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반고리관. 여기서 뭐 수평에 따라서 요 림프에 슉슉슉 도니까, 나 어지러워. 나 오른쪽으로 도네, 왼쪽으로 도네.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뭐,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덕투스, 세미서클라리스, 그 다음에 8번이 말레우스다, 이렇게 되는데, 이소골, 오시클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말레우스. 이게 이제 고막에 딱 붙어 있죠. 고막이 몸이 전체가 붙어 있고, 그래서 고막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레우스가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인쿠스 스타프스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그 크기, 그 정도를 증폭시켜주죠. 증폭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9번이 이제 멤브레인 팀판이니까 이게 바로 고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막의 안쪽입니다. 고막의 안쪽. 고막의 안쪽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복잡한 거야, 고막 안쪽이. 그럼요. 그 조그만 구멍이. 그래서 이게 중이랑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거 정말 깝깝하던데요. 그래서 이거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어떤 고도의 테크닉과 지식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이 이제 튜바, 오디티바, 이렇게 되는데, 이제 라틴어에서, 그리고 오디터리 튜브, 뭐, 유스타키안 튜브, 그러니까 귀하고 입을 연결해 주는 거. 귀하고 입을 또 연결을 해? 귀하고 입을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요 사이로 바람이 쑥쑥 지나가야 돼요. 그럼 중이 안쪽으로 바람이 들어가는 거야? 슉슉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귀 아파. 귀가 왜 이렇게 뻑뻑해져? 이게 이제 바로 그런 차이죠. 여기 이렇게 딱 막혀져 있으면, 이쪽 고막 중이 내부의 압력과, 여기 이제 입안입니다. 입이라고 그러는 몸의 뒷부분인데, 그걸 입이라고 보자고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압력이 다르니까, 압력 차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면 고막이 빨려 들어오거나, 고막이 밖으로 붉어지게 되죠. 붉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나 귀가 왜 이렇게 뻑뻑하지? 무슨 이상해? 아플 정도야. 이렇게 되는 게, 압력차 때문에 고막이 빨려오거나, 아니면 밖으로 붉어지거나, 이런 차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또 어린애들 중이염이 걸리면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여기를 범위를 벗어나는데, 여기가 바로 오디터리 튜브다. 입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요 아래 압력하고 밖에 압력하고를 맞추려고 하는 어떤 덕트를 만들어 놓은 거다. 어떤 빨대 같은 구조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